네, 반갑습니다. 저는 슬립 커뮤니티에 대해서 소개하러 나온 장진달이라고 합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슬립 커뮤니티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한 2년 전에 슬립 커뮤니티에서 진행했던 스카폴드 프로젝트인 제이힙스터라는 스카폴드 프로젝트를 사용해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환경의 프로젝트를 구성을 할 수 있는 샘플 데모를 나와 있지만 Sustainable Life Programming and Programmer라고 하고요. 지속 가능한 삶 그리고 개발 그리고 개발자 지속 가능한 개발자가 되기 위한 모토를 가지고 슬립 커뮤니티를 했었고요. 원래는 2004년부터 커뮤니티는 시작은 됐었는데요. 중간에 이름이 한번 바뀌어서 슬립 커뮤니티로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속 가능한 삶이라는 거는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말이 있죠. 뭐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같이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라는 개념으로 저희 모토는 기술적인 어떤 학습을 하는 것도 목표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다른 개발자들과 논의를 하면서 다양한 의견들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토론을 해보면서 서로 개발에 이제 윈윈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는 걸 주 목적으로 슬립 커뮤니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슬립 커뮤니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최초에는 자바직이라고 아마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박재성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닉네임이 자바직인데 그분이 이제 2002년부터 자바지기 커뮤니티라는 커뮤니티를 진행을 했었고요. 저희가 이제 커뮤니티를 본격화하게 된 거는 2004년부터 커뮤니티를 본격화하면서 자바지기 커뮤니티를 2012년까지 한 8년 정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슬립이라는 이름을 바꿔서 커뮤니티를 진행을 했습니다. 슬립은 이제 저희가 이제 자바지기 커뮤니티를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내부에서만 너무 논의하다 보니까 좀 더 외부 개발자들도 쉽게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응답도 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좀 개편해서 서비스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슬립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좀 사이트를 개편을 했습니다. 네, 자바지기는 이제 자바지기 커뮤니티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을 했었고요. 2005년이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개발의 천추중국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처음 이제 스프링이라든지 하이버네이트라든지 에이젝스라든지 이런 다양한 어떤 웹에 관련된 기술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기술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몇 명의 개발자들이 모여서 자바지기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그런 기술들을 스터디하고 학습을 하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JPA라든지 아니면은 AOP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걸 시작으로 이제 커뮤니티가 시작이 됐고요. 대부분은 이제 웹에 관련된 아키텍처에 관련된 기술들을 스터디를 진행을 했고 그 외에도 이제 디자인 패턴이나 DDD 그리고 이제 리팩토링 아니면 TDD 이런 주제들도 많이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진행된 것이 슬립 스터디고요. 슬립 스터디는 2013년부터 이름을 바꿔서 저희들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됐고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사용되고 있는 AI부터 시작을 해서 스프링 클라우드, AWS, REST API, 커버네이트 이런 다양한 어떤 주제들을 가지고 지금 커뮤니티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슬립 스터디는 매년 한 1월, 그러니까 매년 초, 그러니까 12월에서 1월 사이 그리고 6월에서 8월 사이 새로운 스터디들을 모집해서 매년 한 2번 정도, 2회 정도 스터디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이런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해서 다른 개발자들과 의견을 논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은 그 시기쯤 저희 사이트에 들어오시면은 아마 새로운 스터디 멤버 모집이 있기 때문에 그때 지원을 해주시면은 참가가 가능할 걸로 기대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한 소개는 마쳤고요. 그 다음으로 얘기 드릴 것이 이제 제이힙스터를 가지고 데모를 시작하기 전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는 게 어떤 건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아마 다들 아시고 계실 거예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어떤 것이라는 것. 제가 이제 한 6, 7년 전에 이제 쿠팡에서 마이크로소프트 MSA 모노리딕에서 MSA 구조로 이제 변환하는 작업을 했었는데 그때는 좀 많이 모르고 계셨는데 어쨌든 요즘에 기본적인 개념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은 끝나고 나서 질문을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제가 좀 짧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쨌든 MSA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나온 것들이 항상 이제 얘기되는 게 모노리딕 구조라고 구조랑 비교가 되는데요. 여기에 왼편이 이제 모노리딕 아키텍처의 구조고 이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구조인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왜 나왔느냐 하면은 이제 저는 크게 이제 4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소스 코드 품질 그리고 생산성
그리고 확장성, 그리고 장애 접합성, 그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러라고 보통 얘기하는 단일 장애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네 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기존 모노리드기에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기존 모노리드 아키텍처라는 거는 소스 코드, 베이스 코드가 항상 하나에 다 뭉쳐져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소스 코드 양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트래픽이 많아지는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서비스가 굉장히 활발한 서비스일 경우 모노리드 아키텍처의 경우에는 그 모든 소스 코드가 하나의 어떤 프로젝트 리파지토리라든지 물론 이제 모듈로는 나눠줄 수 있겠지만 그쪽에 다 있기 때문에 실제 소스 코드 양이 방대해지고 그렇게 방대해짐으로써 소스 코드를 수정하는데 굉장히 그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하나의 소스 코드를 수정을 함으로써 여기에서 릴레이션을 가지고 있는 모든 다양한 그 모듈들에 대해서 영향을 다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생산성을, 개발자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개발 생산성도 떨어지지만 실제 모든 소스 코드가 한 군데 있다 보니까 이 소스 코드를 고쳤을 때 테스트를 하기 위해 비용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커머스의 예를 들어서 나는 마이페이지 하나를 수정을 했을 뿐이지만 이 마이페이지에서 주문도 사용하고 있고 주문의 어떤 모듈도 사용을 하고 있고 아니면 상품의 모듈도 사용을 하고 있고 뭐 CS 렌터의 모듈도 사용하고 있다면은 이 내가 수정한 거를 하나 테스트하기 위해 이 모든 서비스들을 다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럴 경우 이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시간이 굉장히 늦어지게 되게 되겠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런 테스트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버그가 안 생길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만약 배포를 했을 때 모노리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소스 코드가 전 서버에 모두 다 배포가 되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잘못된 코드 이게 뭐 OOM이 발생을 한다든지 아니면 스레드가 극하게 증가하는 코드가 삽입이 돼서 배포가 됐을 때 전체 서버들에게 그 코드가 모두 배포되기 때문에 서비스가 전면 장애가 발생을 할 수 있겠죠. 전면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장애성이 굉장히 그 크리티컬한 민감한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가게 되고요. 뭐 앞에서 예를 들어 설명했지만 이게 뭐 만약 마이페이지라는 서비스의 어떤 클래스가 잘못된 코드가 배포가 되더라도 장애는 마이페이지만 잘 안 될 뿐이지 다른 거 뭐 상품이라든지 주문이라든지 배송이라든지 그런 쪽 서비스는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좀 더 장애에 대해서 격리를 시킬 수 있는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솔루션이 나온 게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고요. 실제적으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그럼 언제 가야 되느냐? 모든 프로젝트에 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적용하는 게 맞느냐라는 이제 문제에 있어서는 고려를 해야 될 것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표에서도 보겠지만 초기에 어떤 만약 벤처에서 빠르게 파일럿을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우리 MSA 구조로 가겠어라고 하면은 생산성이 모노리틱보다 떨어지게 됩니다. 초기에는. 그러니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트래픽이 나오고 서비스가 잘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을 줄여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모든 어떤 프로젝트를 다 MSA 구조로 간다는 것은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거고요. 쿠팡 같은 경우에도 실제 이제 언제 가야 되는지 판단이 정확한 수치는 없는데 저희는 이제 2012년도에 이제 개발자들이 모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얘기를 한 게 그때 개발자가 한 100명 정도 됐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나는데요. 100명 정도가 이제 같은 어떤 모노리틱 소스 코드를 다 수정을 하고 있으니까 배포를 하려면은 저희가 깃발 같은 걸 하나 만들었어요. 이걸 가지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아무나 배포하면은 자기 소스 코드가 바로 실서버에 배포가 되니까 저 깃발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배포를 할 수 있는데 저걸 가지기 위해 계속 줄을 서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루에 한 번 배포하기도 힘든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논의를 시작을 했었고요. 이렇게 이제 깃발을 가지고 배포를 하다 보니 초창기에는 저희도 이제 쿠팡도 이게 소나큐브의 이제 프로젝트 히스토리를 보는 이제 영상인데요. 제일 처음에 두 가지 프로젝트가 있었죠. 서비스, 메인 서비스와 커먼이라는 보통 두 가지로 시작을 하죠. 쿠팡도 두 가지로 시작을 했었고요.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실제 여기에서 이제 원의 이제 색깔은 여기가 파란색일수록 이제 코드 품질이 좋은 거고 빨간색일수록 나쁜 건데요. 2012년도엔 저 상태였는데 저렇게 깃발 배포를 하기도 힘들고 테스트하기도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진행을 하다가 2013년 초 정도 2012년 말 정도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개발자한테 한 2달 동안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해서 우리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가야지만 이 서비스를 커버할 수 있겠다. 그때 이제 급격하게 쿠팡이 트래픽이 늘어나고 서비스가 잘 되기 사용자도 굉장히 늘어나는 시기라서 그래서 그때 이제 2012년 12월 말쯤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2년 정도 걸렸어요. 저희도 기존 모노리딕에서 MSA 아키텍처로 바꾸는데 2년 정도의 기간을 거치면서 이렇게 이게 왼쪽에 보이시죠? 이게 다 이제 하나의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2년 전인데요. 이것도 2년 아니요, 한 4년 전이네요. 4년 전에 한 50개 정도의 마이크로 서비스가 이미 생성이 됐었고요. 기존에 최초의 어떤 생성됐던 프로젝트는 여기 빨갛게 되죠. 이제 코드 퀄리티도 굉장히 낮아지고 물론 이때는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긴 했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저걸 이제 제거하는 작업 이미 이제 제거는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제거하는 작업을 해서 결국 MSA로 간다는 것은 이렇게 소스코드 품질을 높이고 배포를 용이하게 하고 확장성도 용이해. 확장성이라는 것은 주문이면 주문, 뭐 상품이면 상품, 상품별로 서버들을 이제 확장을 따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이 서비스 아까 모노리딕에서는 모든 서버를 동일하게 도와드리지만 MSA 구조에서는 각 서비스마다 서버 대수라든지 이런 걸 따로 둘 수 있기 때문에 확장성은 훨씬 더 용이하고요. 그리고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러라고 하는 장애 단일점을 방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MSA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아마 시간이 없어서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구조들은 저희가 스터디하면서 슬립 사이트라든지 슬립 위키에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조하셔도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얘기 드릴 건 이제 제 힙스터 관련돼서 얘기를 드릴 건데요. 제 힙스터라는 거는 이제 여기에 적혀 있는 URL로 접속하시면 아마 확인을 해보실 수 있는데요. 스카폴더 아까 앞에도 얘기했듯이 스카폴더 프로젝트고요. 스카폴더라는 것은 이제 보통 공사장에서 왜 쇠 기둥으로 된 것들 막 생겨 있잖아요. 그게 스카폴더라고 하는데 제가 아마 옛날에 노가다 뛸 때는 오빗기라고 그 일본말로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 오빗기라고 얘기하는 그 축이 될 수 있는 템플릿이 될 수 있는 어떤 걸 얘기를 하는데요. 제 힙스터는 실제적으로 스프링 부트 기반의 다양한 어떤 기술들을 사용을 해서 프로젝트의 골격, 스켈레톤을 만들어줄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 중에서 제 힙스터가 좀 더 이제 용이하게 되어 있는 것은 모노리딕 프로젝트도 만들 수 있지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까지도 쉽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데모를 보여드릴 거고요. 기본적으로 제 힙스터로 MSA 구조의 아키텍처를 만들면 이런 구조의 어떤 서비스들이 생성되게 됩니다. 이쪽은 이제 스프링 컴피그 서버고요. 스프링 컴피그 서버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부분은 따로 생성을 하는 건 아니고 와르라든지 깃에서 제공하는 걸 그냥 그대로 받아서 변경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컨피그레이션 어떤 서버를 설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이트웨이 서버, 보통 게이트웨이 API라고 불리는 게이트웨이 서비스를 생성을 해야 되고요. MSA 아키텍처에서는. 그 다음에 JST UA라고 하는데 UA는 아마 유저 어카운트 앤 어서리티라고 해서 사용자의 계정이라든지 어떤 인증, 인가에 대한 모든 처리를 해주는 보통 이제 얘기하기에는 멤버 서비스 플러스 OAuth 기능을 제공을 해준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MSA 구조에서는 서로 API 간의 어떤 인증도 필요하잖아요. 보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사용자의 계정까지도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하나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까 앞에서 이커머스에서 예를 들면 주문이나 상품이나 뭐 마이페이지나 이런 서비스들이 생성되고 그 하부단에 전반적으로 이런 MSA 아키텍처는 에코시스템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로그 수집이라든지 아니면 서로 간의 트랜잭션을 어떻게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대사 시스템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공통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콘솔이라는 부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데모를 진행을 할 건데요. 일단 데모를 진행하기 전에 이제 어떤 도메인 아키텍처를 가지고 데모를 진행할지를 이제 결정을 했는데 그게 이커머스 구조로 지금 예상을 해서 제가 데모를 실행해 드릴 거고요. 이커머스에서는 도메인이 일단 그게 주문, 상품, 회원, 배송, 뭐 고객센터 물론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이걸 다 마이크로 서비스로 만들기보다는 오늘은 여기 상품, 주문, 회원 정도를 가지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프로젝트를 생성해 보는 걸 샘플로 이제 보여드릴 거고요. 여기에서 하나 더 설명드린 게, 이게 이제 예전에 이제 쿠팡에서 진행했던 도메인 구조이긴 한데요. 제일 처음에 쿠팡에서도 이렇게 이제 도메인들을 다 나눠서 마이크로 서비스를 다 뗐는데요. 실제적으로 MSA 구조로 가면은 좀 장점이 생기는 게, 이렇게 뗐는데도 불구하고 상품이라는 곳은 굉장히 서비스 트래픽이 다른 쪽보다 굉장히 월등히 뛰어나게 그 캐퍼시티가 필요한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쿠팡에서는 상품을 실제적으로 마이크로 서비스 된 상품을 다시 한 번 더 마이크로 서비스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상품이라는 것도 이제 실제적으로 쿠팡에서 보면은 쿠폰 상품, 보통 이제 실물이 아닌 그 티켓이라든지 이런 상품을 가지고 마이크로 서비스를 다시 만들어서 쿠폰 상품이라는 도메인을 또 하나 서비스를 만들었고요. 배송 상품, 실물이 있는 배송 상품을 가지고 이렇게 또 마이크로 서비스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상품이라는 에그리게이션 마이크로 서비스가 하나 있고, 그 하부단을 분기를 이제 실제적으로 리팩터링을 해서 만든 거고요. 또 쿠폰이랑 배송 상품도 또 트래픽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이 내부에서도 또 다시 저렇게 마이크로 서비스로 또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확장이 굉장히 수월하게 되죠. 하나의 어떤 그 마이크로 서비스, 얘가 마이크로 서비스 이미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얘랑 인터페이스 하는 앞쪽에 뭐 주문이나 이런 그 회원이나 이런 쪽에서는 전혀 변경이 없이 상품이라는 도메인 안에서만 이렇게 구조를 변경시키면서 확장이 가능한 구조가 되기 때문에 마이크로 서비스의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네, 이 구조로 이제 할 거고, 여기에서 상품, 주문, 회원에 대해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서비스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래들 빌드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제가 몇 가지 프로젝트는 미리 만들어 놨고요. 지금 데모할 때는 그 UAA 서비스, 아까 멤버라고 칭할 수 있는 UAA 서비스랑 게이트웨이 서비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존에 두 가지 프로젝트는 이미 만들어져 있고요. 예, 일단 프로젝트를 만들 그 디렉토리를 생성을 하고요. 마이크, 예, 마이크가 힘드네요. 들고 갈 때. 여기에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세팅을 다 해놔서 앞에 부분은 생략하라고요. 제이스트라는 커맨드를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제이스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구성할 수 있는 CLI가 실행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잘 안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는데, 여기에서 이제 모노리딩으로 할 건지 마이크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제 아까 제가 샘플로 도메인에 얘기 드린 부분에 상품이라든지 배송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 세 가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게이트웨이가 있어야 되고, UAA 인증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를 설정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UAA 서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UAA 서버를 생성을 하고, 대부분 뭐 서비스할 포트라든지 패키지 명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스프링 컨피그, 그 스프링 클라우드 컨피그레이션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한 설명을 옵션으로 설정을 하면 됩니다. 필요하신 걸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DB는, 리얼의 DB는 뭘로 사용할 건지 MySQL을 선택을 할게요. 테스트에서는 그냥 인메모리 HTTP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캐시는 어떤 걸 사용할 건지, 뭐 EH 캐시나 해저 캐스트나 이런 걸 이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컨드 레벨 캐시 뭐 사용할 건지 말 건지, 빌드는 그래들로 빨리 넘어갈게요. 요거는 이제 에코시스템 엘라스틱서치나 이런 것들 추가적으로 설치할 건지를 묻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화 관련해서 기본 언어는 한국어로 하고, 추가적인 언어는 뭐 영어를 추가를 해줄 수 있고, 성능 테스트는 게틀링이나 큐컴버, 이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스터디 주제로 저희는 많이 진행을 했거든요. 하나하나가 굉장히 좀 많이 볼 게 있는데, 그냥 이번 그 세션에서는 그냥 설명만 간단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하면은 제가 선택했던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스프링 부트 어플리케이션의 어떤 스켈레톤 프로젝트를 그대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어떤 기술 스택을 사용하고 있는지는 여기 jhipst라는 그 사이트에 들어오면 되고요. UI 쪽에서는 뭐 앵귤러라든지 리액터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앵귤러를 사용하면 앵귤러를 사용하겠다, 아니면 리액트를
사용해야 되면 리액트를 사용하겠다. 그렇게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시간이. 그 다음에 이제 서버 사이드에서는 스프링 부트, 스프링 시큐리티 아니면은 뭐 JPA를 사용할 건지 아니면 카산드라를 사용할 건지 모고DB를 사용할 건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선택을 해서 본인들이 선택을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설정을 해서 지금 다 생성이 됐고요.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면은 뭐 이클리스나 아니면은 뭐 인텔리제이에서 프로젝트를 열어보시면 그래들 프로젝트로 이렇게 세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서 이제 실행만 시키면은 실제적으로 UA 서버 OAuth를 인증해서 실제적으로 기본적인 템플릿으로 모든 인증을 처리해주는 프로젝트가 생성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이트웨이를 만들어야 되죠. 게이트웨이는 보니까 아까 시간이 좀 걸려서 똑같이 JHipster를 사용하고요. 똑같이 이제 명령어를 사용해서 아까는 UA 서버 인증 서버를 만든 거면은 이제 게이트웨이 서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마이크로 서비스 게이트웨이 서버라는 걸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똑같이 뭐 별거 없습니다. 포트라든지 패키지라든지 클라우드 컴피그는 어떤 걸 사용할 건지 인증은 뭐 JWT로 할 건지 OAuth로 할 건지 저희는 이제 UA 서버를 뒀으니까 세 번째 UA 서버로 인증을 하는 걸로 하고요. UA 서버 위치는 아까 앞에 만들어둔 그 위치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DLDB는 MySQL, 테스트는 인메모리DB를 사용을 하고요. 세컨드 레벨 캐시 사용하고 그래들 요거는 이제 뭐 웹소켓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는 건데 필요하시면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뭐 리액트를 선택을 해보죠. UI는 리액트를 선택을 하고 다국어는 한국어의 잉글리시 선택을 한 다음에 성능 테스트는 뭐 게틀링 큐컴버 다 쓰는 걸로 하죠. 네, 이렇게 설정을 하면은 똑같이 아까 UA 서버를 만든 것처럼 소스들이 제너레이션 되고 그 스켈레톤 프로젝트가 만들어집니다. 스켈레톤 프로젝트라는 게 실제적으로 여기에 아까 캐절캐스트라든지 이런 것들 다 제가 선택을 했잖아요. 그런 디폴트적인 설정까지 다 해서 캐시까지 다 된 어떤 프로젝트들이 생성되고요. 예전에 저희가 이제 이게 2년 전에 스터디이긴 한데 2년 전에는 이게 CLI 기반의 어떤 프로젝트 스템만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웹 기반의 여기에 이제 깃랩을 본인이 혹시 연동을 시키면은 깃랩으로 바로 소스가 제너레이션 돼서 바로 깃랩만 연동해서 땡겨 쓸 수 있고요. 아니면 여기에서 zip 파일로 내려받아서 처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스프링 IO처럼 만들기는 했더라고요. 스프링 IO처럼 웹에서 생성된 어떤 코드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저는 꼰대라서 그런지 CLI가 좀 낫더라고요. 뭔가 있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네트워크가 늘어서 속도가 좀 느려지는데요. 그 사이에 이제 좀 얘기를 드리면은 이런 아키텍처 구조가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오더랑 프로덕트는 이미 만들어 놓은 소스고요. 오더랑 프로덕트를 제외하고는 아까 그 스프링 클라우드 컴피그가 필요하고요. 서비스가 마이크로 서비스 중에 UA 서비스 제가 금방 만들었죠. UA 서비스랑 게이트웨이 서비스를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오더 프로덕트 아니면 여기 CS 뭐 이런 것들을 쭉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콘솔은 제가 설치는 안 했는데 뭐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하시면 예, 아직 돌고 있네요. 설정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스프링 클라우드 컴피그 서버인데요. 예. 입스터 레지스트에 들어가면은 지금 제가 이제 두 개 설치한 걸 띄워놨어요. 얘가 띄우는데 그래들 빌드 하는데 좀, 그러니까 아까 이 디렉토리에서 그래들만 스타트하면은 서비스가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비스가 시작되면 이 화면이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게이트웨이랑 지금 UA 서버가 두 개가 떠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 아까 제가 그 성능 테스트 같은 것들은 몇 가지 선택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JVM 매트릭스라든지 성능에 대해서 이런 모니터링을 볼 수 있고요. 실제 그 뭐 API들이 어떤 것들이 사용되고 있는지 수요 분석까지도 다 나오고 컨피그레이션은 이제 그 스프링 클라우드 컨피그레이션을 써보셨으면 알겠지만 그 어쨌든 그 기시랑 연동을 해서 요것도 다 연동을 해서 바로 스프링 클라우드처럼 컨피그레이션 바로 실시간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끔 다 세팅이 되거든요. 여기에 다양한 어떤 컨피그레이션들을 설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가 이제 제이프트에서는 UI까지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네, 게이트웨이로 이제 로그인을 네, 로그인을 하면은 아직 지금 뭐 제가 커스터마이징을 안 했기 때문에 엔티티 같은 건 없고요. 그러니까 언어는 아까 제가 한국어랑 영어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다국어 언어를 지원해주고 여기서도 뭐 그 관리자에서 실제적으로 모니터링을 다 할 수 있습니다. API라든지 동일하게 매트릭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고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구조를 다 만들어주고요. 실제 이제 소스 코드를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스프링 부트 기반의 스프링 클라우드 프로젝트를 다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뭐 유레카라든지 줄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기술들을 다 사용을 해서 기본적으로 특별한 설정 없이도 서비스가 다 될 수 있도록, 물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사용해서 나는 스프링 MSA 구조를 해보겠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고생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이미 만들어진 소스를 커스터마이징 하는 게 더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 원리를 모를 때는. 저도 따로 저는 이제 MSA 구조를 많이 만들어 봤기 때문에 유레카라든지 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미 많이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만들어진 소스 가지고 이 부분을 고치면 되겠다라고 감을 잡고 있는 거지. 처음부터 그냥 이걸 만들고 이걸로 학습을 하겠다. 구조는 배울 수 있지만 실제 서비스에서는 좀 비추를 드리고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항목을 잘 알고 계신 상황에서 요거를 사용해서 생성을 한 다음에 커스터마이징 하시면 굉장히 빠르게, 저도 뭐 지금 있는 회사로 옮겨와서 몇 가지 프로젝트에서 적응을 했었는데 굉장히 빠르게 개발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마 오늘 세션은 이제 제가 얘기를 드렸고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은 따로 뭐 저한테 문의 주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 저희도 이제 어쨌든 지속 가능한 삶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 사이트에서 질문을 주시거나, 아니면 여기 위키에 보면은 저희가 오늘 위키에 보면 오늘 얘기했던 내용을 이미 다 한번 저희가 정리는 다 해놨거든요. 여기에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어떻게 설치하는지, 그 설치하기 전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위키에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좀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이런 위키 자료를 아마 참조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